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8월 우리나라에 진출합니다. SK텔레콤은 11번가의 국내용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8월 오픈한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11번가에 7월 오픈할 예정이던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8월에 런칭하게 됐다며 SK텔레콤의 새로운 멤버십 서비스와 함께 나온다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은 8월 중 기존 멤버십 개편과 함께 새 구독 서비스를 함께 출시합니다. 월 9,900원의 구독료를 내면 아마존의 무료 배송 서비스와 글로벌 IT 기업의 클라우드 서비스, 오픈마켓 11번가 무료 배송과 할인 쿠폰 등을 기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2,900원인 쿠팡의 로켓와우 멤버십보다 3배 이상 비쌉니다. 따라서 아마존 글로벌 스토어가 직접 구매하는 기존의 방식과 차별점이 없을 경우 구독 서비스의 흥행을 장담할 수 없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애플이 아이폰, 아이패드에 이어 맥에서도 안면 인식 기능인 페이스 아이디를 제공합니다. 블룸버그의 애플 전문 기자 마크 커먼은 자신의 뉴스레터를 통해 애플이 페이스 아이디를 iOS에 이어 맥 OS 기기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비용 절감과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맥과 아이폰 SE 등 일부 아이폰 모델에는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보안 강화를 위해 맥북, 아이맥 등 데스크톱 맥 제품에도 페이스 아이디 기능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플 맥 제품은 대부분 내장 웹캠이 있어서 간단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만으로 기본적인 안면 인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니터 일체형이 아닌 맥 미니와 맥 프로 등의 일부 제품에는 별도의 웹캠을 설치해야 합니다. 또 적외선 감지 등 보다 정밀도 높은 안면 인식을 위해 차후 출시될 맥에는 페이스 아이디 전용 센서가 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마크 커먼은 2020년 이후에 출시될 신제품에 새로운 기술이 적용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주요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6일 오후 3시 현재 38,957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전일 대비 13% 이상 오른 가격입니다. 이더리움 역시 10% 가까이 급등한 2,376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도지코인도 전일 대비 15% 이상 오른 22센트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 업비트에서도 오후 3시 기준 4,520만원을 넘었습니다. 하루 전보다 12.62% 올랐습니다. 주요 가상자산 급등세는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가 지난 22일 비트코인 긍정론을 재차 언급한 이후 시작됐습니다. 여기에 아마존이 연내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강세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마존의 비트코인 결제 도입에 관한 뉴스가 추측성 보도로 밝혀짐에 따라 급락 또는 단기 조정의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습니다. 카카오뱅크 공모주 일반 청약 첫날인 26일 증거금으로 12조 원 이상이 모였습니다. 증권사 5곳에 모인 청약 증거금은 12조 561억 원으로 96만 명이 신청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SKIE 테크놀로지의 증거금 22조 2천억 원이나 SK바이오사이언스의 11조 1천억 원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중복 청약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첫날 통합 청약 경쟁률은 37.8대 1이었습니다. 증권사별 경쟁률은 한투증권이 39.43대 1, KB증권 38.6대 1, 하나금융투자 32.4대 1, 그리고 현대차증권 19.3대 1 순이었습니다. 카뱅은 27일 오후 4시까지 공모 청약을 받습니다. 유가증권 상장일은 8월 6일입니다. 도쿄올림픽이 우여곡절 끝에 막을 올렸지만 일본 대표 기업이고 올림픽 후원사인 토요타가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타는 2019년 도쿄올림픽 기간에 수소 기반 연료 전기차와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한 전기차를 시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림픽 기간에 선수촌과 경기장을 잇는 근거리 교통 서비스에 토요타의 첨단 친환경 기술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토요타의 첨단 기술은 결국 올림픽에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토요타가 자랑한 전고체 배터리 기술도 끝내 올림픽 기간 동안 제품화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기술적 우월성과 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전고체 배터리는 2025년 이후에야 본격적인 상용화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 차량 운행도 대폭 축소되거나 제한됐습니다. 토요타가 2018년부터 생산해온 수소 연료 전지 버스는 친환경 차량이지만 경제성은 다소 디젤 버스에 크게 뒤처졌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도쿄 올림픽이 코로나19로 인해 흥행 참패는 물론 일본의 첨단 IT 기술력을 과시하고 선전할 기회마저도 잃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있습니다. 도쿄 올림픽을 친환경 수소 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일본의 공약은 올림픽 성화대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도쿄 올림픽 성화대는 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GS칼텍스와 GS에너지가 카카오 모빌리티에 300억 원을 투자합니다. GS칼텍스와 GS에너지는 각각 250억 원, 50억 원을 투자해 카카오 모빌리티 지분 0.73%를 갖게 됐습니다. GS칼텍스는 보유 중인 주유소 인프라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쌓아온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결합해 시너지를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GS칼텍스는 주유소 2,300개, LPG 충전소 370개, 수소 충전소 1개, 전기차 충전기 100여 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GS칼텍스 인프라를 자사의 모빌리티 서비스 거점으로 활용하고 직영택시의 경정비와 연료수급 등을 협력할 계획입니다. 코엑스 무역센터가 전기차 급속 충전소 23대를 본격적으로 가동합니다. 무역센터 자산관리 회사인 WTC 서울은 코엑스 지하 3층 주차장 등에 동시에 23대를 고속 충전할 수 있는 시설을 완비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연말까지 30대의 완속 충전소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무역센터 내 충전 설비는 기존에 9대였으나 이번에 급속 충전기 14대가 추가됐습니다. 충전 설비의 완전 충전 소요 시간은 50kW, 급속 충전은 1시간 이내이며 7kW 완속 충전은 5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무역센터 입주자 외에 전시 컨벤션 관람객과 일반 전기차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8월 한 달간 충전 요금을 50% 할인하는 프로모션이 진행됩니다. 급속 충전기를 이용한 고객은 충전 화면의 QR코드를 통해 무료 주차 1시간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속형 노트북 갤럭시 북고를 출시합니다. 갤럭시 북고는 스냅드래곤 2세대 7C 프로세서를 탑재했으며 한 번 충전으로 최대 18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LTE 이동통신 지원으로 언제 어디서나 자유로이 데이터 통신 사용도 가능합니다. 14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으며 13.9mm의 슬림한 두께와 1.38kg의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180도 힌지가 적용되어 여러 명이 같이 화면을 볼 수도 있습니다. 미 국방부 군사 규격의 고온, 저온, 열충격, 진동, 고도, 습도 기준을 모두 통과해 내구성도 갖췄습니다. 실버 색상으로 출시되는 갤럭시 북고의 가격은 589,600원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